2016년도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네. 자산 시장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습니다. 트럼프 때도 당연히 예상 외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고 재정 적자는 더 커진다. 금리 하락 재료보다는 상승 재료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당선된 직시에는 떨어졌지만 몇 시간 이후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는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와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점점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월 팀장 모셔보도록 하죠. 상상해주고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오늘도 보면 S&P 500, 나스닥 새로운 또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시장은 단기보다는 네. 중장기를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큰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증시와 채권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증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일정 부분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에 반색을 하면서 그 CME 페드 워치와 같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낮아지지 않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부적인 동력들 또한 테마와 같은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일단 트럼프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밤이었죠.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현 대통령의 TV 토론회 토론. 네. 이후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한쪽은 상승세를 좀 탄 것 같고요. 네. 한쪽은 좀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모릅니다만. 네, 맞습니다. 뭐 알 수는 없는 네, 부분이고 그럼요. 예측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네, 것 네. 같아서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현상적으로 너무 이제 좀 대조적이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 되었었던 2016년에 대한 데자뷰가 최근 며칠 사이에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즉 네. 트럼프라고 하면은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해라. 그런데 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네. 대한 마가 시즌 2를 이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기채 금리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FOMC 위원들은 좀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지만 트럼프는 분명히 뭔가 승기를 잡고 본인이 대권에 올랐을 때에는 압박을 가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수차례 목도를 해왔었던 부분이고 그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되든 경제 지표가 서서히 톤 다운이 되든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채 금리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어제를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금요일과 월요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bp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히 단기채 금리도 떨어지고 중장기채 금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자산 시장의 온기가 증시, 외환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로 쫙 퍼질 줄 알았는데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버린 거죠. 이 말인즉슨 결국 트럼프가 되면 다시 감세 그리고 조금 발음이 제가 네네네. 위에 감세와 관세 관세. 네, 네네. 그러니까 감세를 네. 하고 관세를 네. 부과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정 적자는 이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내가 다 경제 살릴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톤다운이는 경제 지표들과는 반대의 양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경제 지표가 살아난다라면은 이 부분은 중장기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작용을 하면서 중장기채 금리가 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한 가지 조금 달랐었던 부분이 달러는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 레벨 내에서 이렇게 거의 횡보를 하면서 여전히 강달러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30bp에서 마이너스 50bp까지 역전폭이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게 되면은 한 개는 횡보하고 있고 한 개는 역전폭이 벌어지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이격이 생겼을 때 이제 미국 달러가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라면은 달러가 더 강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발 이 뉴스에 의해서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30bp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이격이 있다라면 좁혀지기 마련인데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대선 토론회의 모습은 조금 서로 마이크는 끄더라도 네. 뭐 이상한 말 하면 조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되게 점잖아졌고 바이든은 더 노쇠해지고 이러한 느낌을 일반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측면이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단 이틀 만에 이러한 양상들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핵심은 트럼프다. 즉 증시는 계속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채권 시장은 2016년의 데자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외환 시장은 미국 내부의 경제 지표와 트럼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의 구성들 그리고 일본 엔화에 대한 약세 압력들, 대내외 변수들이 각각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흐름들이 대조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서로 무게를 두고 보는 포인트가 지금 다르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가장 가까운 얘기부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간밤에는 S&P 500, 나스닥이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네. 여기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인식이 된 게 컸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9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네. 인플레이션 둔화 경로에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고 그럼에도 금리 인하는 더 강한 자신감,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발언했지만 네. 일단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인식을 드러냈다라는 점에 방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6월 중순에 있었던 FOMC에서는 물가 전망치가 올라갔고요. 점도표는 연간 금리 인하 횟수를 24년도에 3회에서 1회로 줄였고 물가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우리 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약 보름여 만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지를 하는 네. 발언들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그때 FOMC 날 직전에 CPI가 되게 잘 네. 나왔었는데 보고는 됐지만 각각의 반영. 연준 위원들이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했었고 같은 날이었잖아요. 네, 그죠? 같은 네, 날이었죠. 네. 미국 시간으로 네. 같은 날 오전에 CPI가 나왔고 네.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 드러난 게 우리가 생각했던 3회 금리 인하가 아니라 2회일 줄 알았는데 1회로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물가 CPI 잘 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연준의 발언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파월 연준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점은 결국 시장이 생각했었던 게 그렇게 틀리지 않았고 지금 페드워치에서 반영하고 있는 9월부터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12월에 갔으면은 1.5에서 2회 정도의 연간으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 반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반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 발언들이 나왔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그나마 트럼프 때문에 시장 금리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더 수정 상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시장은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가능성을 더 높게 봤기 때문에 버텨왔던 것들인데 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난달부터 나왔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모두 크게 연준의
그런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네네.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물가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6월달 지표가 이제 확인이 막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 6월달 지표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9월 FOMC 이전까지 6월, 7월 그리고 좀 빠른 것들은 8월 지표도 좀 확인하는 그러니까 5, 6, 7, 8에 대한 지표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그냥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좋을 수 있는 지표들이 꾸준히 나온다라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도 꾸준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9월이라면 그 전에 발표되는 지표들 또 잭슨홀도 여름에 네.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힌트가 혹시나 나올지 네. 이런 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핵심은 네. 7월 말, 8월 우리나라 시험 8월 1일에 네. 새벽에 나온 FOMC에서 조금 그런 그 전까지의 항상 물가에 대해서 좀 긴장이 서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과 같은 발언의 뉘앙스가 나온다라면은 잭슨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일관된 발언들이 나올 수 있고 9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컨센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8월 FOMC와 잭슨홀에서도 여전히 뭐 이 정도의 발언이 아니라 좀 더 센 발언이 나온다 하면은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진짜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횟수 1회 얘기했던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인하를 하는 게 사실 시장 측면에서 투심 측면에서 그렇게 또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팀장님?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인하를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경제가 뭔가 흔들린다거나 네. 뭐 이런 부분. 근데 인하를 조금 하면서 경제 상황을 기다려봐도 된다는 건 네. 그만큼 견조하다 이런 네.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이벤트성이 있고 경기 측면에서 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국면에 있어서는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경기도 좀 스크래치가 가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동결에서 인하로 갈 때에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동결에서 인하를 바라볼 때에는 채권 시장, 증시 그리고 외환과 부동산으로 패턴식으로 좀 확산이 되는데 그거는 금리 동결에서 인하 전까지고요. 인하가 될 때에는 분명한 것은 경기 때문에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자산들은 약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가 더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경계를 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가 되겠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거품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톤 다운되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잘 알 수 있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진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연준에서 추구하는 바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린 부분은 이제 이에 대한 긴축의 강도를 조금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겠고 시장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QT 테이퍼링을 했다. 이 자산 매입 감축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과 시장의 흐름들에 있어서 우리의 정책이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할지에 대한 신호를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요. 오늘 간밤에도 졸지 보고서가 또 공개가 네. 됐습니다. 최근에 연준 위원들도 고용 쪽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발언들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여전히 견조한 상태인데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경계심도 한쪽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고용.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오늘 새벽에 나온 졸츠처럼 지난달에는 800만 건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비농업 부분에 대한 취업자 수나 실업률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을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졸지가 역시 일방향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구나. 떨어진 다음에는 소폭이라도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즉 점진적인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견조하다. 그렇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나 실업률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등 이러한 질적인 지표들에 대한 해석을 해볼 때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거처럼 뜨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러한 하향의 경로로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데에는 좀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해주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민자 유입에 네. 대한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굉장히 경계심에 줄어들고. 의해서 네. 줄어들 수가 네. 있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내적인 변수, 그러니까 내수에 기반한 서비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공급이 없어지면 다시 임금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있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선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산 시장에 일부 반영될 수 있고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2016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계산을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었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여름이었고 트럼프 당선이 겨울이었는데 여름에는 이런 대형 이벤트가 생기면은 금리의 하락, 자산 시장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습니다. 트럼프 때도 당연히 예상 외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4%대로 올라올 수 있다. 재정 적자는 더 커진다. 국채 발행량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여러 생각들이 겹치면서 일단은 이게 금리 하락 재료보다는 상승 재료가 더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당선된 직시에는 떨어졌지만 당선되고 몇 시간 이후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도 강해졌었고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취약해졌었고 금리 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표만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와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점점 도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환 시장을 보면 엔화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네. 해보게 됩니다. 38년 만인가요? 지금 161도, 네. 160일 중반 때도 지금 거의 뭐 넘어설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엔 네. 약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일본 중앙은행에서 네.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일본 외환 시장의 개입 강도가 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외환 시장에 있어서 외환 쪽 헤지 펀드들의 엔화에 대한 숏배팅이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네.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중앙은행은 결국 일본 경기와 물가가 좀 긍정적으로 더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물 경제 지표에 있어서 GDP가 이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과 위축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타이밍을 좀 실기했다. 즉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스탠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가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나오고 성장 가도에 있을 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자니 우리가 일본 경기를 꺼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에 부합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달러가 좀 비교적 강세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레벨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ECB는 했고
미국도 따라 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경로를 조금 더 늦춘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NI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이번 지난 BOJ 성명문처럼 정말 그냥 약간 수필 쓰듯이 이제 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일본 중앙은행들의 진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실효적인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좀 돈을 좀 썼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자꾸 3개월마다 이게 통계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약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엔화의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접어들 수는 있겠지만 쉽사리 터닝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핵심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좀 과감하게 나와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달러 레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데 둘 다 지금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진단해 봅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중장기물 중심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변동성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야금야금 좀 판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건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 엔화가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마련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미국채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네.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나온 부분들까지는 그 정도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데이터 캐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견 네. 타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데이터가 좀 후행적이지 네. 않습니까? 좀 그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까요? 최근에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물론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만 금리 인하를 약간은 네. 뭐 필요하다. 뭐 시기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은? 네, 저는 8월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 금통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한 분 또는 두 분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그럼 다음 주 소수이건? 목요일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신성한 금통위원은 비주기파로 분류가 되고 네. 22년도 말에도 과잉 긴축을 우려했던 인물인 동시에 네.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의 50bp를 단행할 때 25b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소수 의견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소수 의견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도가 금리 동결 5,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1이니까 이 인하 필요성은 신성한 위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소수견을 낼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금통위 때 확인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1분기 GDP는 상당히 잘 나왔지만 네. 내수에 대해서 우리가 견조하다라고 하는가 정부 당국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소매 지표와 소비 지표와 투자 지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1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상이 네. 2010년대 초반과 좀 비슷합니다. 네. GDP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산업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와 산업 활동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는 지표의 좀 월간 데이터 기준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성향들이 커질 것이고 시장 금리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지금 3.1%대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대비 역전폭이 30bp가 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